책 읽어드립니다. 톨스토이 지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 수선공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 수선공에겐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것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했다. 더구나 빵값은 비싸고 수공비는 쌌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데 써버렸다. 그에게는 부인과 함께 있는 털가죽 외투가 딱 한 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고 헤어져서 그는 2년 전부터 새로 만들 외투 양가죽을 사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로 접어들자 그의 손에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의 부인의 손가방에는 3루블의 지폐가 들어있었고 그것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카페이카였다. 그래서 어느 날 구두 수선공은 아침부터 마을로 양가죽을 사러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아내의 면내일을 껴입고 그 위에 라사로 된 긴 외투를 걸치고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아침을 먹자마자 곧장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꿔준 돈 5루블을 받으면 거기에 3루블 더해서 양가죽을 사야겠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다만 그 부인에게 이번 주 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만 받아낸 채 다음 농부의 집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없다며 장화 수선비로 겨우 20카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사는 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아유, 저 우선 돈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걸 사도록 하게 할 테니까는. 그 나도 외상값 되돌려 받는 일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결국 그는 겨우 구두 수선비 20카페이카를 받고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을 부탁받았을 뿐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다. 구두 수선공은 기분이 상해서 20카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는 꽤 추웠던 것 같았는데 술 한 잔 마시고 나니 외투 없이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그는 한쪽 손으로는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론 털장화를 휘둘러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에이, 뭐 외투 같은 거 없어도 따뜻하네 뭐. 딱 한 잔 했는데 온몸이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 그래, 모피 같은 거 필요 없어. 아이, 뭐든지 다 그 없어도 돼. 그래. 아, 이 몸은 이런 분이라고. 아니, 도대체 뭐가 어때? 뭐 그래, 외투 없이도 나 뭐 잘 살아갈 수 있어. 아유, 그런 거 내 평생 필요도 없어. 아휴, 다만에 그냥 마누라가 징징거리면은 난 아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마누라가. 아,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 아, 정말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한다는 거야. 정말 나 두고 볼 거야. 나 진짜 만약에 다음에도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나 당신들 모자 그냥 다 잡아채줄 거야. 반드시 뺏어버릴 거라고. 아, 정말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아유 참. 아니 20카페이카밖에 안 줘? 아, 이거를 도대체 뭘 해? 아이고 고작 술 한잔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네. 말은 좋다. 곤란해. 야, 니놈들이 곤란하면 나는 아니 그래 니놈들은 집도 있지 가축 있지 뭐든지 다 있잖아. 나한테는 이것뿐이라고. 당신네들 집엔 빵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다 돈으로 사야 된다고. 그래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3루블은 빵값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갔는데도 만약에 빵이 떨어졌다면 또 1루블 반이나 써야 돼. 그러니까 당신네들 나 진짜 나 이런 형편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돈 갚아야 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쪽에 뭔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기에 그는 뭔가 하고 빤히 쳐다보았지만 그것이 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저쪽에 저런 돌은 없었는데? 짐승인가? 근데 짐승 같진 않은데? 머리 모양을 봐서 사람 같기도 한데, 근데 사람치고는 너무 하얗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니, 게다가 사람이 왜 저런 곳에 있어?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서야 그 물체가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건 확실히 사람이었지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빼앗은 후에 여기에 버리고 간 게 틀림없네. 모르고 옆에 갔다가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구두수성공은 그냥 그곳을 지나쳤다. 그가 교회 모퉁이를 지나자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마치 그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구두수성공은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볼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버릴까? 이 옆에 있다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아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좋은 일로 저런 데 있을 리는 없고 만약 옆에 갔다가 목이라도 조른다면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 설령 목을 조르지 않는다 해도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해. 그나저나 저 벌거숭이를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내가 걸치고 있는 것까지 벗어줄 수도 없고. 좀 제발요. 좀 제발 제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좀 그냥 지나치게 좀 해주세요.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게 되자 슬슬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 가운데서 멈춰 섰다. 세몬,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무섭다고 보고만 있어? 네가 엄청 많은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 아니 어디 뭐 빼앗길 거라도 있어? 아니 그렇게 무서워? 세몬, 그건 좋지 않아.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로 돌아갔다. 세몬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는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추위에 몸이 얼어 있었고 몹시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는 지쳤는지 그냥 벽에 기대고 앉은 채 세몬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몬이 바짝 옆으로 다가서자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세몬을 바라보았다. 세몬을 쳐다보는 그 눈빛만으로도 세몬은 그 남자에게 어떤 동정심이 들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털장화를 땅에 내려놓고는 허리띠를 풀어 털장화 위에 던진 다음에 급히 외투를 벗었다. 저기요, 우선 이걸 입는 게 좋겠어요. 세몬은 남자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보니 훤칠한 몸매에 상처 하나 없는 손과 발이 무척 선하고 귀여운 인상이었다. 세몬은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주었지만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몬은 청년의 두 팔을 소매 속에 끼워주고는 옷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묶어주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서 청년에게 줄까 생각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추워지자 난 이렇게 대머리인데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모자를 썼다. 그래, 아무래도 모자보다 이 구두를 신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를 앉혀놓고는 털장화를 신겨줬다. 이제 됐네 젊은이. 조금씩 걷다 보면은 몸이 녹을 거야.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근데 걸을 수는 있겠나?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세몬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왜 말이 없나? 아니 어디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힘이 없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자, 힘을 내게나. 그러자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세몬이 물었다. 아니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이 고장 사람이 아니란 건 나도 알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왔냐고. 아니 더군다나 교회 같은 데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에이 뭐하니까 그 못된 놈들한테 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누구도 저에게 나쁜 짓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단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구만. 아니, 그건 그렇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이야? 저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세모는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아주 점잖았지만 자신에 관해서는 조금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모는 생각했다. 그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확실해.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집에 같이 가세나. 몸을 좀 녹이면은 정신이 맑아질 거야. 세몬이 다시 걷자 젊은이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왔다. 찬바람이 불어 세몬의 외투 속으로까지 스며들자 점점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에게 빌려 입은 속옷자락을 여미고 걸으며 생각했다. 아휴, 아무래도 외투는 날아가 버렸네. 외투 사러 나와서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주고. 아니 게다가 이런 벌거숭이 산에까지 데리고 가다니. 아휴, 맡은 요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내 맡은 요나를 생각하니 세모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러나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는 젊은이를 돌아보니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각이 나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서둘러 집안일을 끝냈다. 장작도 쪼개고 물도 길어오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마치고 난 다음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빵은 아직 큰 거 한 토막이 남아있었다. 그래, 혹시 세몬이 밖에서 뭔가를 먹고 온다면 저녁은 조금만 먹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빵은 충분하네. 그녀는 빵 조각을 몇 번이나 들춰보며 궁리했다. 그래, 아무래도 빵 굽는 일은 내일로 미뤄야겠어. 밀가루도 얼마 없고 금요일까지 버텨야 되잖아. 맡은 요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궁금해졌다. 아유, 부디 가죽 장사한테 속아가면 안 될 텐데. 뭐라 해도 그 일은 사람이 좋기만 해서 그냥 남을 속이는 일은 못해도 쥐방울만한 애들한테까지도 속는 사람이라 걱정이야. 팔로 부리면 큰 돈인데 그 정도면 무척 좋은 모피 외투가 될 거야. 작년 겨울만 해도 아유, 그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든지. 아니 강에 물을 길러 갈 수가 있나? 그냥 뭐 어디 나갈 수가 있나? 실제로도 오늘만 해도 그냥 저 사람 외출하느라고 나는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가고 나는 뭐 입을 거 하나 없잖아. 그건 그렇고 이 사람 귀가가 늦네. 아니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설마 또 어디서 그냥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지? 맡은 요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의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맡은 요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산에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세문 옆에 선 낯선 청년은 모자도 쓰지 않고 털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정말.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니 그는 외투도 없는 속옷 차림으로 게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그 돈으로 전부 술을 마셨어? 네, 분명히 내 이 낯선 건달하고 같이 마시고 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녀는 두 사람을 방으로 들이면서 자세히 보니 그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들의 외투임을 발견했다. 게다가 외투 속에는 네이도 입지 않은 것 같았고 모자조차도 쓰지 않았다. 방에 들어온 젊은이는 우뚝 선 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마튼 요나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같아. 봐, 저거 봐. 겁을 먹고 있잖아. 마튼 요나는 얼굴을 찌푸린 채로 벽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나서 아내가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저기 빨리 저녁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마튼 요나는 무언가 혼자서 투덜거렸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청년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만 젓고 있었다. 세모는 아내가 일부러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안 깨나? 저녁 먹어야지. 그러자 청년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뭐야 이거 아직 저녁 준비 안 됐어? 그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됐어요. 하지만은 당신들 몫이 아니네요. 외투 사러 나가서는 입고 간 외투마저 벗어주고 아이고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이런 불황자까지 데리고 와선 우리 집엔요 당신들 같은 술주정뱅이한테 먹일 음식 같은 거 없어요. 아이 저 그만해 마튼 요나.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저 그것보다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세모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부인에게 내밀었다. 저기 돈이라면 여기 있어. 근데 거기 그쪽한테는 내가 못 받았어. 그 옆집은 내일 준다고 하더구만. 마튼 요나는 기가 막혔다. 사온다더니 안 가지고는 안 사오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낯선 사람에게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를 집으로까지 끌고 오다니.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지폐를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엔 저녁밥 같은 건 없어요. 누가 벌거숭이 술주정뱅이에까지 밥을 주겠어요? 아이 마튼 요나 말 조심해요. 우선 우리 사정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잖아.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처음부터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어머니가 주신 옷감들도 모두 술값으로 써버리고 이번에는 옷감 사러 간다고 하고선 그것마저 홀딱 써버리니. 세모는 아내에게 술을 마신 건 20카페이카 뿐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를 데리고 온 경위 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더니 10년도 더 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는 세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어댔다. 자, 이거 내 옷 돌려줘. 내 옷이야 이거. 내가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그것마저 뺏어 입어? 염치도 좋다. 어서 내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모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가 소매를 세게 당기는 바람에 옷소매가 뜯어졌다. 그녀는 그걸 빼앗아 입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춰 섰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저 낯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밝혀내고 싶어진 것이다. 마튼 요나는 산채로 말했다.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맨발로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도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런 남자를 데려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말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앉아서 그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얼어 있잖아. 아니 여름도 아닌데 다 벗은 채로 말이야. 그래서 하늘이 도우신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 아이고 진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보, 저 마음을 좀 진전시키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야. 마틴 요나는 욕이라도 퍼부으려 했지만 낯선 젊은이를 보고는 그만두었다. 젊은이는 의자 끝에 앉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는 가슴께까지 늘어뜨리고는 눈은 감은 채 마치 숨도 멈추고 있는 것처럼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틴 요나가 잠잠했기에 세모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틴 요나, 당신 마음속에 저기 하늘이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마틴 요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분노는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나와 난로가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그릇을 놓고 그곳에 맥주와 비슷한 음료 쿠어스를 붓고 남아있던 빵 조각을 내놓았다. 자, 됐어요. 자, 다들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젊은이를 식탁 앞으로 데려왔다. 자, 저기 좀 더 앞으로 당겨 앉게 젊은이. 세모는 빵을 잘라서 잘게 뜯은 후 먹기 시작했다. 마틴 요나는 테이블 끝쪽에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는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마틴 요나는 그 젊은이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를 돌봐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젊은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그녀를 쳐다보고는 싱긋 웃었다. 두 사람의 식사를 끝내자 그녀는 그릇을 치우며 젊은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어째서 이런 곳까지 왔어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입었던 옷은 누가 뺏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늘에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던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세몬이 발견하고 가엾게 여겨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니 당신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늘은 꼭 당신들을 도와줄 겁니다. 마틴 요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 바느질을 하고 있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집어 낯선 젊은이에게 주고는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자요. 아유, 보아하니 네일도 안 입고 왔네. 이걸 입고 아무데나 내키는 곳에 가서 주무세요. 침대 위든 난로 옆이든. 마틴 요나는 외투자락으로 몸을 감고 누웠지만 낯선 청년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그가 한 덩이밖에 없던 빵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내이와 바지까지 줘버린 일들을 떠올리고는 이내 울적해졌다. 하지만 그가 싱긋 웃던 표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틴 요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쉬이 잠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외투자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곤 했다. 세몬, 당신들이 조금 전에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걸 구워놓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옆집 말냐냐 아줌마한테 가서 좀 빌려올까요? 그래도 되고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마틴 요나는 가만히 누운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어? 우리 같은 사람도
남한테 뭔가를 베푸는데 아니 왜 아무도 우리한텐 베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세모는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뭐 아무렴 어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누워 잠들어 버렸다. 아침이 되어 세모는 눈을 떴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마트뇨나는 옆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젊은이만 그저 혼자 낡은 네이와 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그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원하고 벌거벗은 몸은 입을 걸 원해. 그리고 사람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지. 어떤 일이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예, 모두들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그 이름은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럼 그 미하일, 자네는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모양이니까 그건 뭐 자네 사정이니 아무래도 좋지만 먹으려면 벌지 않으면 안 돼. 그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준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서 꼬기 시작했다. 이거 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두게. 미하일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금방 따라서 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실을 찌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그 역시 금방 익혔다. 그 다음은 실 속에 단단한 것을 끼워 넣는 일과 가죽 깁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건 역시 금방 배웠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그는 금방 배웠고 사흘째부터는 벌써 줄곧 구두 일을 한 것 마냥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는데 그다지 많이 먹지도 않았다. 한가할 때에도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이 없었고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 온 날 마트뇨나가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을 때뿐이었다.